퇴직은하고 싶다. 너무 솔직했나요? 다시 찍어야 되나? 두 번째로는 공립유치원 관련된 질문들을 읽어볼게요. 공립유치원 교사의 월급이 궁금합니다. 공립유치원은 이제 행정상 초등으로 분류돼서 초등교사 월급이랑 똑같은데 본봉 플러스 수당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본봉은 호봉표에 확인하실 수 있고요. 여기 제가 추가로 들어오는 수당만 설명을 해드릴게요. 첫 번째 시간의 수당, 두 번째 정근 수당, 세 번째 명절 휴가비, 네 번째 정액 급식비, 다섯 번째 담임 수당 또는 부장 수당이에요. 그래서 첫 번째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시간의 수당은 초과 근무를 하면 받는 건데요. 1시간에 9,000원 정도로 알고 있고 주말에는 아마 15,000원 정도 된다고 들었던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는 정근수당인데요. 1월하고 7월에 받아요. 1년에 두 번을 받는데요. 호봉마다 이 정근수당이 좀 다릅니다. 한 5, 60만 원 정도 하는 것 같고요. 이게 호봉마다 달라지니까 저도 자꾸 잊어버려요. 얼마인지. 그리고 세 번째로는 명절 휴가비는 100만 원 정도를 1년에 두 번 받아요. 추석 때, 설날 때. 그리고 네 번째로 정액급식비는 급식비를 저희가 따로 내거든요. 그래서 그 급식비를 그냥 정액으로 월급에 들어와요. 13만 원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다섯 번째 담임수당하고 뭐 교사연구비, 부장수당 이런 건데 한 7만 원 정도였던 것 같아요. 7년차 교사고 270 정도 받습니다. 공립유치원 교사의 출퇴근 시간 및 전반적인 하루 일과가 궁금해요. 생각보다 저는 유치원 교사고 친구들이나 동료들이 다 많이 공립에 있으니까 혹은 유치원에 있으니까 일과를 잘 아는데 궁금해하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알려드리면 9시부터 5시까지 보통 근무 시간입니다. 우리나라는 8시간 근무에 1시간 점심시간이 있잖아요. 그래서 보통 9시에서 6시까지 근무를 하는데 교사들은 점심을 먹을 때 아이들이랑 같이 먹기 때문에 이때도 근무 시간으로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9시부터 5시까지 하는 거고요. 유연근무나 탄력근무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유치원의 경우에는 일찍 오는 아이들이 많은데 아침 돌봄을 다 해주고 강사를 뽑고 관리하기가 어려우니까 8시 40분부터 선생님이 들어가시고 수업 시간이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유연근무를 해서 8시 40분부터 4시 40분까지 근무를 해요. 큼직하게 한번 볼게요. 오전, 오후로 나눠서 볼게요. 8시 40분부터 아이들을 만나서 1시까지 교육과정 수업을 보통 합니다. 그러면 1시부터 5시까지 방과후 선생님이랑 아이들이랑 있고요. 담임 선생님은 행정 업무를 많이 봅니다. 학교는 공공기관이라서 행정 절차나 서류나 이런 것들이 되게 많아요. 그리고 교사로서 연구해야 되는 것들, 수업 준비해야 되는 것들이 많기 때문에 오후 시간에는 그때 하고요. 학원 지도나 뭐 학부모 상담, 원화 상담 뭐 이런 것들도 같이 합니다. 그래서 또 쪽에서 자세히 보면 8시 40분부터 1시까지는 사실 교사가 임의로 좀 조정을 할 수 있어요. 저 같은 경우를 말씀드리면 1시간은 바깥놀이나 강당놀이, 대근육 활동을 하고 1시간은 아이들이랑 교실놀이 충분히 하고 크게 들어가는 시간 점심 먹는 시간 이때가 많이 들어가고 사이사이에는 전이 활동하면서 대집단 활동, 동화책이나 그림책이나 놀이 활동을 하고 있어요. 오후 업무가 뭔지 모르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우리 부모님들도 그렇고 이제 소개팅 하면은 모르시더라고요. 오후에 뭐 하시는지. 노는 거는 절대 아니고 이때 엄청 바빠요. 행정 업무를 하고 수업 연구를 하고 교사 연수도 듣고 학부모 상담도 하고 다양한 일들을 합니다. 회의도 하고요. 교육 계획도 짜고 교육 활동에 관한 회의도 하고요. 예를 들면 우리는 얼마 전에 뭐 학부모 공개 수업을 했었는데요. 이럴 때 막 한두 사람이 이렇게 해 하는 게 아니라 다 같이 어떻게 하면 더 좋을까, 의미 있을까, 무슨 활동할까 이런 시간이 필요하잖아요. 그런 시간을 많이 가졌습니다. 야근 등 추가 근무가 있나요? 있다면 어느 정도인가요? 제가 라떼는 15년도에 처음 세종에 왔었는데요. 그때 새로 생긴 신설, 단설 유치원이었어요. 그래서 눈치도 좀 보고
부장님이 안 가시면 나도 좀 가기가 그렇다 하는 마음도 있었어요. 근데 그때 경력이 많았던 선생님이 이제 이렇게까지 늦게 하는 거 아니다 알려주셔가지고 일찍 갔습니다. 다시 찍어야 되나? 어쨌든 말씀을 드리면 정시 퇴근이 어렵지 않아요. 단설 2곳, 병설 1곳 이렇게 근무를 했었는데요. 그 초임 때에는 진짜 늦게까지 야근을 엄청 많이 했어요. 신설 유치원이어가지고 뭐 살 것도 많고 할 것도 많고 뭐 업무도 미리 되어 있는 게 없고 작년 거 보면 되고 이게 아니라 다 하나하나 만들어야 돼서 그때는 야근을 진짜 많이 했고요. 그 후로는 정시 퇴근이 어려웠던 적은 없습니다. 대신에 내가 할 거 있으면 그때 초과 근무 달고서 일하기도 했어요. 올해는 제가 3월에 정보감사가 있어서 발령받자마자 3월 1일부터 3월 말까지 그거를 감사를 준비를 해야 돼서 그때는 초과를 많이 달았긴 했어요. 공립유치원 교사 직업 만족도 및 워라밸이 궁금합니다. 이거는 좀 어려워요. 왜냐면 어떤 유치원이냐에 따라서도 많이 다르고 저도 너무 행복하고 너무 즐거울 때도 있는데 너무 힘들 때도 있고 좀 왔다 갔다 해서 나는 너무 좋아라고 말하기도 그렇고 너무 힘들어 이렇게 하기도 그래요. 저는 일단 공립유치원 교사로 근무하는 거에 대해서는 엄청 만족을 해요. 이유는 퇴근 시간이 빠르고 방학도 있고 또 아이들이랑 생활하는 것도 재밌고 그리고 직장 동료들도 보통 온화한 사람이 많은 것 같아요. 제가 다른 곳에서 회사에서 근무를 안 해봤지만 뭐 중고등학교만 가도 조금 무서운 사람들이 많대요. 근데 유치원 선생님들은 보통 친절한 분이 많아서 그런 것도 좋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만약에 퇴직을 할 수 있다. 그러면 퇴직을 할 건데 이직을 할 수 있다. 면은 이직은 안 할 것 같아요.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힘들 때도 있고 좋을 때도 있고 장단점이 엄청 많지만 어떤 회사나 다른 직장인으로 이직하고 싶지는 않다. 대신에 내가 퇴직할 수 있다 이러면은 퇴직은 하고 싶다. 너무 솔직했나요? 어떤 사람이 그러하듯이 하루 종일 놀면 얼마나 좋겠어요? 네. 그래서 저희 선생님들끼리는 그런 얘기도 많이 해요. 세종시 같은 경우는 오후 방과 후 선생님들이 4시간 일을 하고 가시거든요. 아이들만 보고 이제 가시는데 4시간만 하고 싶다. 그럼 너무 좋을 것 같다. 그런 얘기도 많이 하세요. 공립유치원 교사의 장단점은 무엇인가요? 장단점은 엄청 많은데 일단 일반적으로 보여지는 공립유치원 교사의 장점은 공무원인 거, 코로나에도 끄떡이 없다, 정년이 보장된다, 복지가 좋다, 안정성이 있다, 방학이 있다, 비교적 사회적 인식이 좋은 편이다. 저는 사실 유치원 교사가 사회적으로 그렇게 대우받는 직업은 아니어서 속상한 사람인데요. 그래도 세종에서는 조금 더 온화한 반응이나 따뜻한 반응을 많이 받는 것 같아요. 아이가 많고 아이 부모님들이 많다 보니까 세종시 안에는 유치원에 대한 이해도가 높고 인식이 좋은 편이라고 생각합니다. 단점은 아동학대 관련해서 잠재적 범죄자로 몰리거나 참 이게 조심스러워요. 근데 막 엄청 현타를 세게 맞게 하는 부분인 것 같아요. 내가 왜 이런 취급과 대우를 받으면서도 이 직장에 남아있어야 하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사실 막 사교육에서는 잘 모르지만 좀 대우를 많이 받잖아요. 돈도 많이 받고요. 근데 유치원 교사는 그런 부분이 조금 아쉽다고 생각을 합니다. 연차 사용이 자유로운가요? 우리는 연가라고 하는데요. 연가의 종류에는 병가, 연가, 뭐 조퇴, 외출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근데 수업을 빼고 내가 연가를 쓰는 거는 진짜로 중요한 일, 큰 일 꼭 가야 되는 일에만 써야 하고요. 일반적으로는 그렇게 다들 생각하고 있고요.
조퇴 외출 병가 이런 거는 얼마든지 쓸 수 있습니다. 제가 7년 동안 만난 관리자분들 중에서는 안 돼 이렇게 한 적은 없어요. 근데 눈치를 주는 관리자는 한번 만났습니다. 어떻게 했냐면 조퇴를 했는데 이제 선생님도 여러분 좀 연달아서 했는데 그 공무원의 행동 요령 이런 데서 뭘 뽑아오셔가지고 공무원은 성실과 복종의 의무가 있으므로 꼭 필요할 때만 쓰세요 하고 하신 적이 있어요. 근데 보통은 원감 선생님들도 조퇴 사유도 물어보지 못한다. 그렇게 하면은 이제 갑질로 신고를 당한다라면서 엄청 조심스럽게 다들 생각을 해주시고 많이 배려를 해주십니다. 또 교육청에서도 연수를 엄청 해주시나 봐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뭐 왜 조퇴를 쓰나요? 너무 자주 쓰는 거 아닌가요? 이런 말을 하시지는 않아요. 그리고 오전 수업을 빼야 될 때는 부득이한 경우에는 오전, 오후를 수업을 바꾸고 오후에는 다른 동료 교사가 부결 수업을 해주거나 교육청에 순회교사 선생님을 신청해서 수업을 대체할 수 있어요. 자, 국공립과 병설유치원이 차이가 있는지 궁금해요. 국공립은 공립 플러스 공립인데요. 제가 알기로는 국립유치원이 딱 하나 있다고 들었고 나머지는 다 공립유치원이라고 알고 있어요. 그리고 공립은 단설유치원과 병설유치원이 있는데요. 사실은 단설이라는 개념이 원래 없는데 보통 공립유치원은 초등학교 안에 딸린 병설유치원으로 존재를 했어요. 그게 공립의 전부였어요. 그래서 병설유치원은 공립유치원이야 라는 인식이 지금 남아있고요. 그렇지만 점점 유아교육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늘어나니까 독립된 아예 커다란 유치원이 이제 공립으로 생긴 건데요. 요게 병설과 좀 대비되는 개념으로 좀 이해를 높이기 위해서 단설 유치원이라고 합니다. 단독으로 설립이 되어 있다라는 뜻이지요. 그래서 병설 유치원의 경우는 초등학교 교장, 교감 선생님이 원장, 원감 선생님이시고요. 간혹 원감 선생님이 따로 있는 병설 유치원도 있기는 있습니다. 그런데 단설 유치원에서는 원장, 원감 선생님 따로 계세요. 여기서는 초등교육 하신 분이 아니라 유아교육 하신 분들이 유치원 교사였다가 승진을 해서 원장님, 원감님이 되신 거예요. 이렇게 얘기한 김에 단설 유치원의 장점을 조금 얘기를 하면요. 행정실이나 급식실이 유치원만을 위해서 존재한다는 거 그런 부분이 좋고요. 원장, 원감님이 유아교육에 대한 이해가 높기 때문에 좀 초등 위주로 아이들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유아라고 생각하고 바라보셔서 좋았던 것 같아요. 특히 세종시에는 보건실과 간호사 선생님이 계십니다. 원래 초등학교에는 보건실이 있잖아요. 보건 선생님하고. 근데 유치원에는 없는 경우가 많아요. 사실은 유치원이 진짜 보건실이 더 필요한데, 뭐, 네, 그렇습니다. 근데 세종시에는 보건 선생님은 아니시지만 교육공무직으로서 간호사 선생님이 계셔서 투약 지도도 해주시고 다쳤을 때 응급처치도 바로바로 해주시고 너무 감사하게도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열심히 일해주고 계세요. 그래서 진짜 좋아요. 제가 15년도에는 없었는데 언제부터 16년도 정도부터 생겼습니다. 너무 좋아요. 현직 유치원 교사의 입장에서 평생 직업으로 유치원 교사를 택하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모르겠어요. 100세 시대를 살아가는 현대인들이 한 가지의 직업으로 평생을 사는 거는 재미가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저는 아직 해보고 싶은 일들이 좀 많고요. 어떨 때는 그냥 마냥 쉬고 싶기도 하고요. 그냥 유치원 교사를 계속해도 나쁘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사실 백수가 꿈이고요. 주택 지어서 상추 키우고 사는 게 제 꿈입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이제 원감 선생님이랑 얘기를 하다가 원감 선생님이 초임 때 만났던 아이들 막 이야기를 해주시고 뭐 중간에 만났던 보고 싶은 아이들 이야기를 하는데 너무 신기한 느낌이었어요. 한참 경력이 지금 막 20년, 30년 되셨을 텐데도 아이들 하나하나 생각하고 그때를 추억하고 되게 행복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이 직업 되게 괜찮은 직업이네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치만 저의 꿈은 백수